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리고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만남이 남긴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호평과 함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가져올 변화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모시고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아침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정말 숨가쁘게 이어졌었는데요. 북미 정상이 만나서 새 역사를 썼는데 우선 두 분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두 정상의 득실을 최종 평가해 주신다면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최종 합의문이 나오고 나서 그 긍정적인 입장하고 부정적인 입장하고 약간 양분이 되는 그런 태도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70여 년 동안의 적대 국가인 두 정상이 만나서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 예. 그거는 말이나 그 사람들의 그 회담이 진행 동안에 그 행동을 봤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기대치가 또 그때까지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신뢰 구축에 첫 발을 디뎠다는 거는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임했던 그 어떤 태도에서 굉장히 현실 인식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 예. 그다음에 굉장히 유연해졌다는 것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체제 안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어떤 실무적인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태도를 봐서 또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누가 승자다 패자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뒤로 물러서서 양보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 다 떠나서 둘 다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윈윈을 이룬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우려할 수 있는 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정치권에서 그렇게 말하던 CVID조차 포함되지 않은 합의문을 들고 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것이냐라고 하지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예. 합의문에 담겨 있지 않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자신 있게 그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그런 어떤 자기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는데 자신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를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일괄타결하는 이런 그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예. 가장 그 의제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BID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그 통전부장을 만나서 직접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북미가 공동선언문 또는 공동 합의문을 내놓을 경우에는 낮아도 수준이 예.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종전선언에 관련된 문구라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우리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했던 마지막 전날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유일한 것이 CBID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예. 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백악관에서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을 했던 이러한 그 종전선언이 두 가지가 다 네 가지 합의문에는 포함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한, 가혹한 그런 평가가 따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시작한다. 바로 곧바로 그리고 아주 절대적으로 이런 그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미뤄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하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회성 이벤트의 회담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그리고 아울러서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후속 회담을 이어서 이런 회담의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시작이 됐다는 이런 입구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어제 회담은 일정 정도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 않냐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총평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회담의 성과, 굉장히 결과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제각각인데 공동 성명 내용을 두고 외신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외신들은 전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다 해서 아주 그 좋은 점수를 주면서도 예. 아무래도 그 디테일에서는 부족했다, 그 한계를 또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보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동안에는 이제 불량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이런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이번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는 단 한 번의 이 도박을 통해서 바꿔 놓았다. 그래서 아주 큰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예. 하지만 그 공동 성명 내용들이 우리로 말하면 좀 개요 수준에 좀 불과했고요. 예. 그리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는 포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서 포기를 한다면은 미국이 어떻게 그걸 검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예. 또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1972년도에 역사적인 닉슨 대통령과 당시 그 마오쩌둥 이 북중 간의 회합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본격적인 대탕트 시대가 일렀던 그런 상황까지 비교하면서 북미 간의 첫 정상회담을 평가를 했는데 예.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북미가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는다면은 예.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이제는 근본적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을 보였거든요. 미국의 정치가들도 이러한 그 디테일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특히 일부에서는 그 6.25 당시에 실종됐던 미군들의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처럼 예. 북미 간의 첫 만남을 통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 북미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역시 향후 북미 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디딤돌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또 오늘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보도를 바로 어떤 회담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회담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자 노동신문을 제가 출연하기 전에 직접 봤었는데요. 예. 노동신문이 통상적으로 이제 6면으로 지금 발행이 되는데 전체 6면 가운데 4개 지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면의 보도를 보면은 그 북미 관계 새 역사를 개척하는 세계적인 만남이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상회담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동안에는 그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공격적인 그 명칭을 사용을 했었는데 미국이라는 용어를 떠나서 미합중국이라는 용어까지 지금 예. 표현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 이루어낸 그 공동성명 그 원문까지도 여러 사진과 함께 지금 보도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나 또는 노동당 간부 주요 인사들에게는 전부 다 모두가 읽히는 이런 조건으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점으로 미뤄봐서는 앞으로 이런 그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회담에 대해서 호평과 엇갈리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CBID, 미국이 강조했던 것에 대한 명시가 관건이었을 텐데요. 결국 명시가 되지는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회담 전에 CVID가 과연 이제 그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속도를 어떻게 정할 거고, 시한은 언제까지일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죠. 예. 완벽한 비핵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CVID 중에서 C만
C, D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I,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건 우리가 패전국도 아닌데 무슨 I까지 집어넣냐고 굉장히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합의문을 보면 CVID도 안 들어갔지만 북한이 원하는 CVIG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의제 그 성명문만 봤을 때는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예. 상호간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고 나면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하는 그러면서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고 체제 안전보장까지 나가는 그 과정이 네.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관철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승리를 했다 이번 회담에선 그렇게 말하는 쪽이 굉장히 거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자기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십니다. 김정은은 영원히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다른 쪽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임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 네. 자기가 원하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로드맵을 생각해 볼 때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가서 아주 통 큰 조기 조치를 해낼 것이다. 뭔가 보여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회담 이후에 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파장이 커졌었는데 일각에서 좀 우려한 것과는 다르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제임스 매티스 장관과 사전 논의를 거쳤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던 그런 보도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어떤 배경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지금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상 굉장히 즉흥적이고 현장에서 협상 차원에서 또는 이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인지 이번 그 회담에 앞서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그 결과 설명은 이미 미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쳤고 그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전제 조건을 걸었었거든요. 예. 그동안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러한 그 한미연합훈련을 할 수가 없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전제 조건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러한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과 논의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중단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걱정하시는 분들은 8월 달로 예정된 을지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성명에 담을 수 없는 수준 이상의 서로가 기대감을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에 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이러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희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 북한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안전담보를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 해제, 그다음에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체제 안전 보장과 예. 한마디로 이제 평화를 위한 어떤 그런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라고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 총론적인 입장에서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북한이 핵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핵이 있으면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핵 없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자기네는 핵을 포기하고 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루어지는 후속 회담을 통해서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가 지원하고 양보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한다, 경제 지원을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인터뷰에서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내가 제안했고 하길 원하는 체제 보장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체제 보장 조치도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만족할 만한 보장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어떤 만족할 만한 보장 조치일까요? 일단 8월에 그 예정되는 을지 훈련이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단이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초기 조치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보여줄 거고 그러면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8월 훈련은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 문 대통령도 어떤 상당한 중재 역할을 한 셈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도 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특히 타임지 커버 스토리로는 그 협상과 문재인 이렇게 예. 명칭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데 예. 이번 그 가장 인상적인 북미 회담의 장면이라면은 저는 그 단독 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매우 판타지하거나 공상과학 영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이러한 그 환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이 세계 한 번 이루어질 거한 만남을 기획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취임한 지 나흘 만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핵실험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얘 좀 굴하지 않고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는 어디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만날 수 있다, 만날 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예.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내려와서 이러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그런 기본 그림을 다 그렸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예. 특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모든 그 기정사실화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개 서한을 통해서 이런 그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없다 해서 취소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철 위원장이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친서를 전달한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까지 개최를 해가면서 이 북한을 설득을 했던 것이 가장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도 중요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계속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대통령의 협상가의 면모를 꾸준히 보이면 좋겠는데요. 이제 종전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종전선언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종전선언은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7월 27일이죠. 예. 그때 아마 중국까지 포함이 된 사자가 포함이 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CNN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비호의적인 방송이잖아요. 예.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롱텀 게임이다. 오래 갈 것이다. 예. 그러면서 오슬로 협정,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을 들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종전선언의 하나의 예시예요. 이스라엘 라빈 총리하고 아라파트, 그다음에 예.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모여서 협정을 했는데 평화 체제를 약속한 협의거든요. 예. 그러면서 94년에 라빈 총리하고 아라파트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월 27일 날 사자가 포함된 종전선언을 통해서 아마 그런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빠른 시일 내에 네.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